안녕하세요. 2024 고3 3월 학력평가 화학원에서를 맡은 박주원입니다. 네, 일단 너무너무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총평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린 모의고사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거나 또 너무 들뜰 필요 없다라는 사실 오늘 해설과 총평 들으면서요. 자기의 부족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나가고 완벽했던 부분은 실수 없이 또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화학의 유용성과 저 뒤에 있는 4단원 맨 끝이죠.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은 항상 통합해서 자료로 제시가 되거나 혹은 선택지가 출제된다는 사실 딱 그 기조대로 1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번부터 바로 갈게요. 기억의 수용액의 밑줄 치시고 산성이다 라고 묻고 있는데요. 암모니아의 수용액이다 라고 하면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화학식을 굳이 한번 적어보자면 NH3 더하기 H2O 그러면 NH4 플러스 그리고 수산화이온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NH3의 수용액은 뭐다? 염기성이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산성이다 라고 얘기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니은번에서 묻고 있는 바는 니은은 탄소화합물이냐? 그렇죠.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거기에 수소라든지 뭐 산소라든지 할로젠이라든지 그러한 원소들이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물질 니은은 정확하게 탄소화합물이 맞습니다. 자, 디귿번에서는 뭐라고 묻고 있냐면 디귿과 물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참 좋겠죠. 산화칼슘과 물을 반응시켜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음식물을 데울 수 있대요.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을 활용한 예가 되겠죠. 디귿번 정답. 자, 1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 디귿 2개 맞아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2번은 이제 3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죠. 화합물 AB2와 그다음에 CB2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재빠르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각각의 물질이 어떠한 결합 물질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A, B, C라고 하는 원소가 몇 쪽에 몇 주기에 몇 쪽 원소인지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왼쪽에 있는 A, B2를 보면 양이온과 이온의 결합이니까 일단 이온 결합 화합물이구나 라는 거 하나 종료 알았고요. CB2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나눠 가졌습니다. 공유했죠? 공유 결합 물질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저 점으로 찍혀져 있는 전자를 열심히 세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자를 2개 잃어버려서 10개가 찍혀 있어요. 그럼 나는 원래 전자 몇 개? 12개짜리 마그네슘이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B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18개가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1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누구? CL이었구나. 자, 적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원래 마그네슘이었고요. 그 다음에 B는요, 17번 CL이었어요. 그리고 AB2라고 표현되어 있는 물질은요, 결국 염화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CB2를 볼게요. 자, C가 중간에 낑겨 있고요. B2, B가 양옆으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미 내가 B가 누군지 아니까 C는 누구냐? 바로 2개의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산소, 8번 산소를 쓸 수가 있고 CB2는 OCl2를 표현한 것이다. 자, 우리 문제 조건에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전기 음성도가 C가 B보다 크대요. C가 산소고 B는 CL이죠. 이미 공부하면서 알고 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전기 음성도의 크기에 세게 비교를 해줬습니다. C가 B보다 크다 라고 하는 조건이 나왔어요. 자, 그럼 기억번으로 내려가서요.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3주기 2족, 3주기 17족 그러니까 주기가 같네요. 기억은 정답이고 니은번에 AC, 야, 이거 조심해야 되죠? 괄호치고 솔리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와 C니까 MgO예요. 그럼 선생님 이온 결합 화합물이니까 뭔가 전기 전도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니은에 동그라미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온 결합 화합물은
액체 상태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이지 고체 상태에선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라고 하는 것 우리 3단원 공부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서 묻고 있는 바는 전기음 성도를 줬으니까 디귿번 보기랑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CB2에서 C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띱니까? 자, 전기음 성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공유한 전자쌍을 내 쪽으로 세게 땡겨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C에 해당하는 산소가 전기음 성도가 크니까 부분적인 전하를 띨 것이고 반면에 Cl 같은 경우에는 힘이 더 작은 거니까 부분적인 양 전하를 띠게 되겠죠. 디귿번은 옳은 설명, 정답 기억 디귿 2개 맞아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랑 2번 둘 다 되게 그 핵심 단원, 그 단원마다 핵심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한 문제들로 출제가 됐고요. 3번은 동적 평형입니다. 자, 이것도 다들 잘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좀 읽어볼게요. 표는 마이너스 70도에서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CO2, 기체의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 어디냐? ET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시간 ET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대요. 자, 지금 우리는 밀폐된 용기 안에 무엇을 넣었냐면 CO2 드라이 아이스죠. 솔리드 형태를 넣었습니다. 자, 그럼 승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고체에서 기체되는 것도 승화, 기체에서 고체되는 것도 승화라고 일단 표현은 하는 것이죠. ET에서 평형에 도달했대요. 제가 상평형과 관련된 동척평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일단 평형 전과 평형 그리고 평형 이후를 나눠서 생각하며 평형 후는 평형에 도달한 이후랑 똑같이 해석을 해주면 된다. 평형이랑 똑같이 해석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럼 그 전은 뭐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상태에 따른 양이라든지 어떤 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늘 잘 상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상태 변화가 훨씬 더 열심히 일어나겠죠. 정반응, 역반응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정반응이 더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CO2G의 양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T에서 ET로 갈 때 CO2, 여기다 적어볼게요. CO2S의 양 이렇게 써보자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T일 때가 ET일 때보다 더 많이 남아있게 되겠죠. 자, 지금은 근데 G의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A가 B보다 더 작고 B가 더 큰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평형 이후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랑 똑같이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반응이 멈춘 게 아니에요. 멈춘 게 아니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열심히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평형의 뜻이 뭐예요? 이때의 특징이 뭡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의 뭐가 같은 거? 속도가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열심히 반응이 일어나는데 왔다 갔다 속도가 똑같아서 CO2G의 양이라든지 CO2S의 양이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정반응, 역반응의 속도, 정반응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정반응 속도는 일정한데 역반응의 속도가 그것을 따라잡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됐었었죠. 자, 기억반부터 해결해 볼게요. CO2S가 G로 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공존하는 상황에서 평형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번 정답이고요. 니은번에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니은번 보기가 솔리드의 양을 물어봤다면 그때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니은이 정답이 되겠죠. 자, 디귿번으로 넘어가서 3T일 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3T는 언제예요? 평형에 도달한 이후죠. 그럼 반응이 멈추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그 비율이 1이 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반응은 계속 열심히 일어날 거예요. 근데 디귿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승화되는 속도의 비율이 1보다 크다라는 말을 주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 비율은 1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만 맞아서 정답은 1번에 있었어요. 동적 평형과 관련해서는 상평형, 뭐 때로는 용해평형이 출제되기도 하죠. 그들에 대한 특징 하나하나를 잘 파악하고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4번으로 올라가면 다시 좀 수월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3단원과 2단원은 특히나 발문에 있는 조건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고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 풀어도 물론 8, 90%의 정답은 맞출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실수, 약 10%, 20%의 실수를 줄여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와 이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다. 이주기의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XY는 뭘 만족한대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럼 이제 빨리 떠올려야죠. 이주기면서 결합을 형성할 때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 누구? CNOF. 얘네를 데리고 분자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CNOF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공유 전자쌍 혹은 공유 결합의 개수를 잠깐 적어보자면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겠고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가져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아마 친구들이 이걸 굳이 적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실수를 줄이고 해설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수소는 결합을 1개 할 수 있죠. 그럼 X가 지금 결합을 2개 하고 있어요. 2개 할 수 있는 게 누구였죠? CNOF 중에 공유 전자쌍 2개 가질 수 있는 산소가 오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8번 산소야. 비공유 전자쌍은 저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당 이렇게 2개씩 가지고 있으면 된대. 아, 가가 지금 H2O2구나. 뭔가 산화수와 관련된 문제 보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번으로 가게 되면 Y의 특징 하나, 둘, 셋, 넷. 4개의 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와야 돼요? 탄소 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까 8번 산소. 여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C성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C2H5OH. 이렇게 적으면 일단 가와 나가 누구인지는 밝혀냈어요. 자, 기억번부터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는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자, 무극성 공유결합 별거 아니죠. 전기음 성도가 똑같은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한 부분이 있으면 두 원자 사이를 보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전기음 성도가 같은 애들끼리 결합한 부분이 있으면 뭐 한 거예요? 무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억번은 정답이고요. 자, 니은번엔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가가 나의 2배이다. 구조식으로 줬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았죠.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우리가 예측해서 구해냈어야만 했습니다. 가에는 4개가 있고 노란색 보시면 돼요. 나번에는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가 나의 2배이다. 정답. 다음 디귿번. 가의 분자 모양이 직선이냐? 직선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X라고 하는 애의 비공유, X라고 하는 애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직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2개 맞아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제 5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다. 자, 산화환원 파트에서는 몇 문제 출제? 2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과 같이 어떤 간단한, 때에 따라 조금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이런 화학 반응식이 주어진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자들을 맞추라든지 혹은 개수에다가 미정개수를 주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연산을 묻는다든지 그러한 문제 하나와 나머지 하나 뭐죠? 금속과 금속 양이온의 어떤 양적인 관계, 그 문제가 2번째 페이지에 있었었죠. 항상 그 2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5번 문제였는데요. 자, 빠르게 뭘 구한다? 산화수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산화수를 구한 다음에 산소가 우선순위를 가져갈 거예요. 마이너스 2겠죠. 합쳐서 0이 되기 위해서 망가니즈의 산화수 4가 되고요. 얘는 N 플러스니까 뭐 플러스 N이겠죠. 잠깐 놔둘게요.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나는 산화수가 1원자 이온이기 때문에 그냥 저 전화 그대로를 갖습니다. 원소니까 0이네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증가한 산화수는 항상 감소한 산화수랑 이퀄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라는 뜻이 그런 관계가 있었었죠. 따라서 1만큼 증가했어요, 산화수가. 그 말은 지금 I-가 산화됐다는 뜻인데 그렇게 변화에 참여한 I-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면 총 변화량이 2가 되죠. 어디선간 이만큼 감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요? 변화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변화에 참여하고 있는 망가니즈가 지금 1개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지금 환원이 되고 있는 상황일 테고 변화량이 같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변화량이 있어야 돼요? 이만큼. 지금 우리 감소하는 부분을 보는 거니까 4에서 2만큼 감소하면 몇이죠? 아, 여기가 플러스 2구나.
따라서 n값이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뭘 물어보고 있는가 볼게요. 기억번에 i의 산화수는 감소한다. 마이너스 1에서요 0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다음 니은번 n은 3이다. 우리 구했습니다. n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구나. 다음 디귿번 MnO2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산화제, 그러니까 남을 산화시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MnO2는 자기는 환원이 되면서 남을 산화시켜줬어요. 마치 소화제와 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디귿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5번은 디귿 하나 맞아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내려갈게요.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도 두 문제 혹은 뭐 세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지금과 같이 네모칸 뚫어놓고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라고 하면서 간단한 양적 관계 묻는 거 하나, 네 번째 페이지에 보통 19번, 20번에 조금은 복잡한 조건, 까다로운 문제로 나오는 두 번째, 두 개에 대한 거 대비 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6번은요. 일단 네모칸부터 채울게요. 기억이랑 기억이니까 똑같은 물질이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탄산수소 나트륨과 HCl의 반응입니다. 지금 여기 CO2인데 H 어디 갔어요? 얘는 H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 원자가 지금 3개 있으니까 요 생성물 쪽에도 3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2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H2O가 들어가면 되겠다. 끝났네. 그 다음에 여기도 H2O가 들어가면 되겠다. 이제 나번은 개수와 이런 것들 좀 맞춰줘야 되겠죠. Cl 원자가 2개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2개가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크게 써놓을게요. 크게 E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수소 원자가 여기 2개, 여기 2개, 4개가 돼야 되니까 B에도 2네. B도 2. 끝났어요. 그럼 기억번. 기억에는 H2O를 넣으면 된다. 맞아요.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화 없어야 되거든요. A는 B다. 몇으로 똑같냐면 숫자 2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에 나에서 HCl 1몰과 여기에요. 반응하는 MgOH2의 질량, 그리고 가에서 HCl 1몰과 반응하는 NaHCO3의 질량. 이건 몰과 질량과의 관계를 개수와 연결을 시켜라 라는 뜻이구나. 간단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몰 기준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지금 비율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몰수의 HCl로 맞춰서 그 비율만 알아내도 되는 상황이에요. 둘 다 보여드릴게요. 나는 정확하게 진짜 1몰로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1몰, 개수비는 반응 몰비랑 똑같은 거죠. 과 반응하는 NaHCO3 몇 몰? 1몰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되게 친절하게 다 알려줬어요. NaHCO3의 화학식량이 84고 얘는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이 84g이란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MgOH2 수산화 마그네슘의 화학식량은 58이래요. 얘는 1몰에 해당되는 게 58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1몰 기준으로 물어봤으니까 2몰 반응할 때 1몰 반응하는 거죠? 저는 1로 맞춰야 돼요. 지금 1몰의 HCl과 반응하는 걸 물어봤거든요. 그럼 0.5몰에 해당되는 값으로서 여기를 58의 절반, 29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분모 분자를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에서 MgOH2니까 29분의 84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2보다 큰 이를 물어봤어요. 2보다 크죠? 2배보다 더 큰 값을 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디귿을 동그라미 쳐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지금 HCl 똑같은 몰수에 해당되는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선생님 저 이게 반 나누는 거 별로 하기 싫어요 라는 친구들은 여가 2니까 여기도 그냥 2로 고쳐봐요. 그러면 NaHCO3 1대1이니까 얘도 2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그럼 이러한 식이 나올 겁니다. 분수 말고 2 곱하기 84 그리고 여기는 58. 값은 똑같아요. 29분의 84가 나와서 2보다 더 큰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이때는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맞아서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두 번째 페이지 풀면서는 아마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수능 개념, 수능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과 같이 진짜 외워야 되고 이해한 다음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잘 암기한 게 여기서 이렇게 빛을 발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막 느낄 수 있는 그런 페이지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들 잘 맞추셨길 바라며 7번 문제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푸는 순서는 한 가지는 아니었어요. 뭐 해설지에 나온 대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외운 것을 적용해서 풀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했는데요. 일단은 내가 기껏 공부한 거 좀 써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 X, Y, Z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S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 다음에 P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이 전 이거부터 건드릴 거예요. 1인 거 별 누구누구죠? 2주기였다면 8번 산소, 3주기였다면 12번 마그네슘. 후보군은 항상 둘이에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 왜요? 4분의 4, 8, 그죠? 8번은 얘는 6분의 6이었었죠? 그래서 1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홀전자수가 A, A-1, A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닥 상태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홀전자수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에요. 이렇게 갑니다. 그죠? 홀전자가 뭐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겠죠. 산소가 가지는 홀전자의 개수는 2, 바닥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갖는 홀전자의 개수는 0이야. 이걸 쓰는 순간 누구를 탈락시킬 수 있습니까? 얘를 탈락시킬 수 있어요. 왜냐? 마그네슘이 되면 A가 0인데 0에서 1을 빼면 Y가 갖는 홀전자가 마이너스 1개야? 그런 건 말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제껴서 문제를 풀이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2, 3주기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해 나갔을 때 Y로 가능한 게 누구밖에 없느냐? 1s2, 2s2, EP5를 예쁘게 채워서 9번 플로린에서 멈추면 여기에 해당되는 유일한 전자 배치가 되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Y가 가질 수 있는 홀전자의 개수는 1개니까 선생님 그럼 여기가 1이네요. A 값은 2가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출발하셨어도 돼요. 그러니까 방법을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얘는 산소, 얘는 플로린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한번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C는 2분의 3의 비율이 되도록 맞출게요. 4분의 6이 되면 얘는 홀전자의 개수가 3개가 안 나오니까 누구를 맞춰야 된다? 15족에 있는 거 6분의 9 해가지고 15번 인 이렇게 만들면 정답입니다. 기억니은데 이거 선택지로 내려가서요. 기억에는 A에는 2가 들어간다. 정답입니다. 어떻게 했죠? 두 가지를 보여드렸죠? 얘의 후보군을 정해서 홀전자의 개수가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도록 산소를 X로 정해주는 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Y로 가능한 게 4분의 5에 해당하는 플로린밖에 없으니까 얘를 기준 삼아가지고 A를 구해내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원자과 전자의 개수입니다. 조개 1의 자리 숫자와 같겠죠. 18족을 제외하고 X는 6개, 그죠? 16족이니까 그 다음에 Z는 5개. X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 D번에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수 이것도 열심히 외웠죠? 그래서 Z가 Y보다 크니 라고 했습니다. Z는 전자가 하나라도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9개. 그 다음에 Y는 플로린이니까 5개. 그러니까 D번 정답이구나. 굳이 뭐 줄줄이 전자 배치 안 해봐도 우리가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은 제가 눈여겨볼 문항으로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원자 분자를 만들었을 때 그게 뭐 X에 대한 거였다면 X2, Y에 대한 거였다면 Y2의 뭐 분자량 또는 평균 분자량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읽어볼게요.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12짜리 탄소 2개랑 그 다음에 1짜리 수소 3개랑 그리고 누구냐 A 여기 스몰 a라고 적혀져 있죠? A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주고서요. 어떤 내용들이 또 밑에 있냐면 A의 동위원소 얘예요. 얘. A의 동위원소 M자리와 M 더하기 2자리가 있는데 원자량이 각각 M과 M 더하기 1이에요. 질량수 자리에 있는 걸 그대로 A 원자의 원자량으로 생각해라 라는 뜻이죠. A라고 하는 애는 동위원소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대. 뭐와 연관을 하면 쉽냐면 우리가 CL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요. CL은 35짜리랑 37짜리가 있대. 질량수가 35, 37인데 원자량 계산할 때 그냥 35랑 37로 계산하래. 얘네가 자연계에 뭐 75%대 25%를 있어. 그러면 CL의 평균 원자량 몇이니? 뭐 이런 것들 많이 공부했었었죠. 근데 지금 잘 보면 여기 앞부분은 똑같죠. 12짜리 둘, 그다음에 1짜리 셋. 여긴 똑같아요.
근데 얘네의 분자량이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 그 말은 뭐냐면 요 A라고 하는 애가 몇 개가 만났을 때 이 전체 분자량이 4개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3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Cl2가 있어요. Cl2. 아니면 X2라고 나올 때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얘가 35짜리 Cl이 있고 37짜리 Cl이 있어요. 그럼 Cl2를 만들 때 몇 가지가 나오죠? 35 더하기 35, 70. 35랑 37, 37과 35가 나와서 분자량 72짜리. 37짜리 2개가 만나서 74짜리. 두 종류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원자 분자는 이렇게 3종류였습니다. 그죠? 이건 진짜 많이 봤는데 이번에 몇 종류가 나왔다고요? 4종류가 나왔어요. 이게 언제 가능할 거냐? 자, 이거는요. 지금 보면 제일 분자량이 작은 게 X고 제일 분자량이 큰 게 X 더하기 6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아, 지금 얘는 A가 3개가 만났을 때 얘네랑 합쳐진 분자량의 종류가 되는구나. 이렇게 3원자가 되는구나. A가 몇 개? 3개가 만난 거구나. 아니면 하나하나 해보셔도 괜찮아요. M 2개에 M 더하기 2짜리 하나, 그 다음에 M 하나에 M 더하기 2짜리 2개, 그 다음에 다 3개인 거, 얘가 다 3개인 거. 이렇게 하면 총량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지금 얘가 몇 개가 만난 거야? A가 3개가 만나 있을 상황이다. 누구랑 합쳐져서? 얘랑 합쳐져서. 자, 그럼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기준으로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인지 그 비율을 한번 적어보자면 12.5의 3배는 37.5가 되겠죠? 아, 지금 얘가 1대 3대 3대 1이야. 자, 확률로 하면 이거 전체 더해서 1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하면은 총 8이죠? 8분의 1의 확률로 제일 쬐깐한 분자량의 분자가 있구나.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3이구나. 8분의 3이구나. 8분의 1이구나. 항상 기준은요. 제일 작은 거와 제일 큰 거 기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작은 M자리 3개가 만났을 때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큰 애 3개가 만났을 때 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 만난 거니까 세제곱근 해주시면 되죠. 굳이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될 테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얘랑 얘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1대 1로 존재하고 있었다. 2분의 1과 2분의 1이 되겠죠. 우리가 구해낸 값입니다. 자, 이건 이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기억번부터 중성자 수는 MA가 M 더하기 A보다 크다. M 더하기 2A보다 크다? 아니죠. 얘가 중성자가 더 많은 거죠. 더 무거운 동위원소에 해당되는 거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번의 A는 3이다. 그렇지. A에는 3을 넣어야지만 얘네가 3개가 만나서 지금 4가지의 분자량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의 평균 원자량은 M 더하기 1이다. 1대 1인 거 알았죠? 그럼 M과 M 더하기 2 사이에 굳이 뭐 내분 안 해도 되죠? 딱 중간입니다. M 더하기 1에 해당되는 평균을 갖는다. 정답은 니은 디귿 2개 맞아서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원자, 뭐 3원자에 대해서 수학적인 식으로 아예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을 얘기할 때 2원자 분자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여기 뭐 A, B가 A가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M과 N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M의 제곱, 그 다음에 2Mn, 그 다음에 N의 제곱의 어떤 확률을 갖는 거. 두 종류의 더러 다른 동위원소로 X2라고 하는 혹은 또 다른 어떤 이원자 분자를 만들 때의 상황. 그래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확률에 대한 비율을 구해내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3개 만날 때는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M의 3. 굳이 식으로 안 외우셔도 돼요. 이미 우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1대 3대 3대 1이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2분의 1, 2분의 1, 1대 1로 존재할 때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느라 쓴 거고 괜히 더 헷갈리죠. 이렇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하나 더가 나올 수가 있구나 라는 거 잘 판단해서 복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9번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 문항인데 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학평이라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4월이라든지 뭐 6월, 9월 모평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져주시면서 학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발문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원자 XYZ의 제2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거고 얘네는 Cl 그리고 칼륨, 칼슘 중에 하나이다.
발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물어볼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 뭐예요? 제2를 물어봤는데 제가 제2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를 늘 떠올려라. 일단 1등이 있는가, 리튬이 주어져 있는 애들 중에 있는가 보셔야 되고요. 1족 친구들이 있는가. 1족 애들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제2이온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했었죠. 봤더니 있어. 칼륨이요. 칼륨이 1족이죠. 19번이고.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큰 값을 갖는 게 누구라고 하면 돼요? 19번 칼륨이요. 이렇게 하면 일단 하나 결정 끝. 그 다음에 CL이랑 칼슘 남았습니다. 그럼 제2이온 에너지의 2족이잖아요. 그러면 작은 값을 가질 거고 CL은 굳이 뭐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CL, 아르곤, 칼륨, 띡, 칼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CL 그리고 여기가 아르곤, 그 다음에 여기가 칼륨, 칼슘이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가장 쬐깐한 것을 20번 칼슘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17번 CL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봅시다. Y는 CL입니다. 정답입니다. 17번이니까 정답. 제2분의 제3 나왔네? 그럼 제2분의 제3이 제일 큰 건 2족이겠죠. E2에서 E3로 갈 때 급격한 에너지 증가를 보이는 것은 2족이에요. 2족이 누구죠? X가 있죠. X가 가장 크다. 아주 정확하게 정답 기술해주고 있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같은 주기에서 번호 큰 게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X가 G보다 크냐? Z가 X보다 크냐? Z는 19번이고 X는 20번이에요. 그러면 같은 사주기에서 얘가 더 큰 값을 가져야 되죠? 디귿은 틀렸구나. 정답 기억, 니은 두 개 맞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좀 간단하게 나왔다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자, 10번으로 올라갈 건데 10번 문제 풀면서는 우리가 이제 수능 완성에서 보통 이런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문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작년, 재작년 교재에 뭔가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보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주사위가 나와서 이게 뭘까라고 잠깐 당황은 했을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말고 우리한테 익숙한 표부터 해석만 하면 됩니다. 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원소 XYZ로 구성된 분자 4가지에 대한 것이고 얘네들은 COF 중에 하나이다. 걷다 밑줄 치셔야죠. 그 다음 마지막 줄에 옥텟 규칙 만족한대요. 자, COF야. 그럼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먼저 적어보는 거지. COF 0, 4개, 2개, 1개.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0개, 2개, 3개.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중심입니다. 가번이랑 나번을 볼게요. 가번은 3원자 분자, 나번도 3원자 분자입니다. 그런데 중심 원자가 X랑 Z래요. 자, 우리 COF 중에서 중심이 될 수 없는 거 한번 볼까요? 중심이 되려면 어쨌든 뭐 가장 적은 숫자의 공유 전자쌍을 갖는다 쳐도 적어도 2개 이상의 손은 뻗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플루오린은 어때요? 공유 전자쌍을 1개밖에 못 가져요. 그러니까 플루오린은 중간에 낑겨가지고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좀 가번에서 중심이 X라고 했고 나번에서 Z가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X가 중심이라고 했고 Z가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는 뭐가 될 수 없다? 플루오린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일단 그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럼 결국에 Z가 누가 되겠습니까? Z는 Y가 누가 되겠습니까? XZ가 될 수 없는 거, 플루오린이 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있어서는 Y가,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X가 뭔가 플루오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우리 아는 거 그대로 한번 적어봅시다. COF로 만들어낼 수 있는 3원자 분자입니다. CO2와 OF2를 떠올려 볼게요. OF2, 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X를 지금 틀린 것부터 얘기하려고 X를 만약에 9번이라고 생각을 했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얘는 플루오린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얘 안 됨. 여기도 마찬가지 Z가 중심이니까 Z는 9번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 얘네들의 공통이 지금 X가 들어가 있죠. 근데 얘는 중심이니까 플루오린 아닌 상태에서 C와 O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하, 지금 현재 얘가 8번 Y가 누가 되는 거죠? Y가 9번.
그다음에 얘는 8번, 얘는 6번이 되는구나. 그럼 각각의 중심을 살펴볼게요. 가번에 있어서 중심은 누구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나번에 있어서의 중심은 누구였다?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오고 있는 Y에 해당하는 것이 플로린, 여기다 제가 9번이라고 적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X 중에 얘가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애랑 만나가지고 양옆으로 2개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가 누구고 나가 누구인지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얘는 OF2고 나는 CO2였어요. 그다음에 XYZ가 누구인지 결정이 끝났으니까 다번이랑 라번은 누구인지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Z가 C고 Y가 플로린이면 얘는 CF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O고 Y가 F고 Z가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다. COF2 이렇게 만나면 되겠죠. 문제에서는요. 지금 공분의 B의 비율과 같은 수의 눈이 그려진 주사위의 면에 대응시킬 때 서로 마주보는 면에 대응하는 두 분자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나는 이걸 알아내야 돼. 공유전자쌍 수분의 비공유전자쌍의 개수의 비율. 빠르게 할게요. 자, OF2입니다. O가 2개의 손을 뻗을 것이고요. 각각의 산소의 2개, 플로린의 3개인데 그러한 플로린의 2개, 2분의 8. 여기에 4라고 하는 숫자가 찍혀져 있는 부분에 가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4개의 손을 뻗을게요. 그 다음에 산소에 있는 비공유 2, 4분의 4니까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COF2 4개의 공유전자쌍과 8개의 비공유전자쌍 그래서 비율은 2가 되고요. 4개의 공유전자쌍과 플로린의 3개인데 3, 4, 12 해가지고 여기서 3 이거 접으면 마주보는 면 합했을 때 7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예요?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 3 누구누구죠? 가번이랑 그 다음에 라번이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에 있었어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중심이 어쨌든 간에 지금 누군지를 알려줬고 3원자 분자라면서요. 그럼 중심으로 누가 뭐다? 플로린 뭐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안에서 X, Y, Z를 결정짓는 것?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10번의 정답은 골라봤고요. 11번 중화적정 문항인데 이것도 이번에 조금은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막 밀도 자료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게 조건이 한두 가지가 더 있고 실험을 한두 가지를 더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3월에선 좀 힘을 뺀 그런 경향이 보였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중화적정 아세트산수용액 A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입니다. 그럼 우리 NMV equal N', N', V'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실험 결과 수용액 B라고 하는 게 있고 0.2몰로노짜리 NaOH 얘를 20ml만큼 썼을 때 중화점에 도달했대요. 누구를? 얘를. 이 염기성 물질로.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질량 X라고 물어봤고 우리 묻는 문제에서는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이고 온도는 일정할 때 여기 X에 들어가는 숫자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해볼게요. OH-의 밀리몰수와 이 안에 들어있는 H+의 밀리몰수가 서로 1대1로 같을 때 중화점에 도달하는 것이죠. 1가 산, 1가 염계니까 가수는 지금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0.2짜리 20ml. 얘 지금 OH-의 밀리몰수거든요. 얘가 4m몰입니다. 얘는 뭐와 같냐면 문제 잘 읽었어야 돼요. 실험 과정에서 수용액 A 100g의 물을 넣어서 500ml 수용액 B를 만든다가 가번입니다. 자, 500을 만들었어요. 혹시나 실수할까 봐 좀 적어 드릴게요. 수용액 A 100g 여기다가 내가 물을 집어넣어서 500ml 만들었어. 이게 가번이에요. 근데 이걸 다 갖다 쓰지 않고요. 나번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만든 수용액 B를 이 중에서 몇만 갖다 쓰겠다. 10ml만 가져다 쓰겠대요. 이만큼을 가지고 누구랑 반응을 시킨 거죠? 얘랑 반응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요 4m몰에 해당되는 OH-의 밀리몰수와 같은 것은 어디에 들어있는 것? 10ml에 들어있는 H+의 밀리몰수와 같은 거다. 자, 그럼 거꾸로 돌아갑시다. 10에 4m몰이었다면 500에는 50배만큼 더 있겠죠?
200m몰. 빨리빨리 몰로 돌아가자. 1000으로 나눠서 몰수로 돌아가자.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화학식량 60을 곱해서 12호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값은 12, 정답은 4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까지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용액의 몰농도 파트에서 관련된 내용, 중요했던 거, 용질의 양 계산하는 것들, 부피랑 어떤 식으로 연관을 지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비율을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x의 분자량분의 mx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y의 분자량 my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v분의 a를 묻고 있어요. 어떤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값을 요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뭐 구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실전에서는. 몰농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무조건 이거 써야 되죠. 용질의 양은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이다. 이거 적어볼 거예요. 딴 얘기는 별거 없어가지고 T도시에서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가번이랑 나번을 빨리 보는 거죠. 가번이랑 나번은 부피랑 몰농도가 서로 0.25, 0.25, A 똑같아. 그럼 이걸 두 개 곱한 뭐가 똑같은 거죠? 용질의 몰수 및 밀리몰수가 똑같은 거야. 어디서? 가번이랑 나번에서는 용질의 몰수가 똑같아. 근데 지금 질량이 몇 대 몇이에요? 3분의 1W 대 W면 그냥 이 숫자 뭐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만 1대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분자량의 비가 몇인 거예요? 지금 이 값이 똑같죠? 그죠? 근데 질량이 1대 3이야. 그러면은 분자량 값도 몇 대면 1대 3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한 번에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이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좀 해보자면 몰수 질량을 뭐로 나누는 거다? 분자량, 원자량, 화학식량으로 나누는 것이다. 잠깐 적어볼게요. 얘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랑 무슨 관계? 비례하는 관계에 있어요. 질량이 1대 3이래요. 그럼 분자량도 1대 3의 비율을 갖는군요. 이렇게. 아하. 지금 분자량의 비가 몇다 쓸까? x 대 y가 1대 3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나번이랑 다번을 보면은 녹인 용질이 똑같죠. 그럼 여기에도 이제 3에 해당되는 분자량의 비율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사실 요 앞부분이 해결됐어요. x의 원자량분의 y의 원자량, 여기가 1분의 3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3이구나. 끝. 그다음 v랑 a에 대한 관계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나번이랑 다번을 볼게요. 나번이랑 다번은요, 지금 현재 같은 종류의 용질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질의 질량이 몇 대 몇? 1대 2예요. 그러면 뭐야? 종류 똑같고 질량이 똑같아요. 질량이 2배만큼 차이 나요. 그럼 몰수가 몇 배만큼? 다가 나의 2배만큼 큰 것이죠. 그 몰수는 이들의 곱으로 구한대요. 그 말은 0.25A에다가 2배를 한 것이 0.1V가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 지워지면 5A는 V다. V분의 A니까 여기가 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분의 3이었어요. 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5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가번이랑 나번을 먼저 풀었어요. 얘네 둘의 곱이 똑같대. 그래서 분자량의 비가 몇 대 몇인지를 알아낸 것이고요. 나번이랑 다번에 있어서는 어차피 같은 종류야. 그러니까 질량이 2배라는 것은 몰수도 2배라는 이야기지. 근데 그 몰수를 구하는 식이 이 둘의 곱이라면서 그래서 식을 하나 이끌어내서 정답을 구해낸 겁니다. 그럼 13번으로 가볼까요? 이것도 열심히 내가 양자수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또 긴장된 상태에서 눈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근히 실수를 했을 것 같은 문항입니다. 13번. 바닥 상태 질소에다 밑줄. 그러면 어디서 전자배치 끝나야 되죠? 2P에서 전자배치 끝나야 돼요. 3S 이런 데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뭐 차기양자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제가 진짜 중요하게 방금 얘기했듯이 질소 전자배치니까 어디서 1s2, 2s2,
잎이 3에서 나는 끝나야 함. 3. n 더하기 L이 1이 되는 경우는 뭐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 1s 오비탈이요. 1 더하기 0이니까요. 1 더하기 0이니까 얘는 1s를 얘기해. 그리고 알다시피 s 오비탈은 L 값이 0이고 ML 값도 다 0이야. 그래서 뭐 볼 게 없어. 여기 다 00. 그러면 여기 n에 해당되는 주영자 수분에 여기 숫자 1. 그래서 그 비율이 1이 나온 것이고요. 요 1이 어떻게 나왔니라고 물어보면 1분의 2 곱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 해서 1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이랑 다번, 여기서 실수가 좀 일어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의 우리의 뇌의 회로는 n 더하기 L이 3이 되는 경우는 두 종류가 있지. 두 가지가 있지. 언제? 2p도 있고 3s도 있지. 2 더하기 1 해서 3, 3 더하기 0 해서 3. 근데 여기서 누구는 고려하면 안 돼요? 3s는 고려하면 안 돼요. 왜요? 아까 지수의 바닥 상태 배치에 대한 자료라면서요. 그러면 3s는 애초에 내가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럼 나번이랑 다번 둘 다 누구? 2p구나. 나도 2p, 나도 2p야.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2p, 2p. 그 다음에 요 비율이 뭐 1이 나오는 경우, 뭐 x가 나오는 경우, 이 x는 뭐 여기서 좀 가져다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얘부터 한번 얘는 됐고, 그 다음에 나번에서 2p인 거 알았으니까 써볼게요. n 값에 2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L 값이 1이니까 2 곱하기 1 더하기 ml 더하기 1. 그게 1 나오려면 여기 몇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지워져야 되죠. ml 값이 마이너스 1짜리구나. 나번에 해당되는 오비탈은 2p인데 ml 값이 몇 짜리? 마이너스 1짜리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라번에서 2분의 1이 나오도록 맞추래요. 언제가 그렇습니까? 이 S를 만들어 보면 2분의 2 곱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 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이 값이 2가 되면서 여기에 2가 채워집니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2분의 2 곱하기 1 더하기 ml 값 더하기 1이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나는 플러스 1의 ml 값을 갖는 2p야. 이제 문제는 다 푼 겁니다. 기억번부터 얘기를 해보면 x에 2가 들어가요. x에 2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설명. 니은번에는 ml은 가와 다가 같다. 가번의 ml 값 0이죠. 그 다음에 다번의 ml 값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서로 같다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아까 처음처럼 다번에 뭐 3s 이런 거라고 착각했으면 틀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는 나와 라가 같다. 얘는 다전자 원자죠. 2p랑 2s면 2p가 더 높은 에너지 값을 갖게 되죠.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답 기억 하나 맞아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실수가 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14번.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단독적으로 아까 우리 몇 번 문제였죠? 9번 문제처럼 단독적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지금 14번처럼 항상 오비탈과 관련해서 뭐 홀전자의 개수라든지 원자과 전자의 개수라든지 이렇게 통합적인 자료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14번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원자 번호가 연속이다의 밑줄.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A, B, C, D, E의 배치입니다. 자, 원자 번호 연속인 거 일단 중요하니까 저도 적어 볼게요. 뭐가 연속입니다. 5개예요. 이런 거 다 떠오를 것 같아. 2, 3주기인데 연속인데 5개가 포함되려면 후보군은 몇 번부터 몇 번만 가능하냐면 7번부터 14번만 가능하다. 7, 8, 9, 10, 11. 그럼 2, 3주기 되죠. 그 다음 내가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어. 10번, 11, 10, 11, 12, 13, 14 이렇게 해도 되죠. 2, 3주기 연속. 어쨌든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X와 거기도 밑줄 치셔야죠.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모두 채워진 거죠. 얘를 지금 X라고 줄 겁니다. 이 오비탈의 수를. 그 다음에 홀 전자의 수를 Y라고 둘 거예요. 홀 전자 수는 Y라고 두겠다. 얘는 Y입니다. 노란색. 그리고 이들의 차를 원자 번호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그럼 보시면
X축이 원자 번호니까 A부터 E로 갈수록 번호는 커지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다음에 Y축은 X-Y의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럼 뭐 A, C, B는 똑같고 그 다음에 D가 가장 큰 값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풀 거냐? 자, 우리가 지금 범위를 좀 설정을 해놨으니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빠르게 적어봐야 되겠죠. 저는 일단 홀 전자의 개수부터 좀 적도록 할 겁니다. 홀 적은 다음에 그다음에 전자가 2개 채워져 있는 오비탈 수를 적어 놓도록 할게요. 홀 전자의 개수는 10, 1, 2, 3, 2, 1, 0입니다. 10, 1, 2, 3, 2, 1, 0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자가 2개 채워져 있는 오비탈의 개수 이렇게 적어 놓을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전에 7번부터 14번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7번부터 1, 2, 2, 2, 2, 3, 4, 5니까 2, 3, 4, 5를 적어요.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트륨부터 규소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5, 6, 6, 6, 6, 7, 8, 9니까 5, 6, 6, 6까지 적으면 우리가 설정한 요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숫자 1, 2, 3, 4, 5, 그 다음에 5, 6, 6, 6까지 적어 놓은 거예요. 전자가 2개 채워져 있는 오비탈 수를 적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요들의 차이요. 차이를 계산을 좀 해놔야 되겠죠. 3 빼기 2건, 뭐 2 빼기 3이건, x에서 빼는 거죠. 2에서 3을 빼건, 혹은 3에서 2를 빼건 절대값이니까 둘 다 1 될 것이고, 차이가 3이 되고, 차이가 5가 될 거예요. 얘는요, 차이가 4가 되죠. 차이가 6이 되고요, 5가 되고요, 4가 됩니다. 아하. 그럼 여기서 B랑 E가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했었죠. 근데 1, 2개, 5, 2개, 4, 2개 있어요. 그렇다면 1은 안 되겠죠. 1이 돼버리면은 Y축이 제일 쬐까는 데 있어야 되는데 얘보다 작은 게 존재하니까 1 안 되고요. 그다음에 5랑 4를 볼 건데 4를 넣게 되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원자번호 연속에 해당되는 애가 나오지 못해요. 자, 5를 한번 넣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5가 2개 있는데 원자번호가 더 큰 애가 여기 있죠. 얘가 몇 번짜리냐면 13번짜리예요. 내가 얘를 알루미늄으로 쓰고 Y축을 5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B는 뭐였죠? 같은 5를 갖는데 원자 번호는 13번보다 작은 거 어디 있습니까? 2주기에 여기 18족에 있는 네온이구나. 그래서 B에다가 원자 번호 10번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5보다 더 높은 쪽에 있을 수 있는 숫자는 6밖에 없으니까 D에 해당되는 거 12번 마그네슘으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고, 자, 그럼 A와 C만 남았습니다. A랑 C를 비교했을 때 10번보다 번호가 작은 건 A, 10번보다 번호가 큰 건 C, 그리고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번호 11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나 지금 11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Y축 안 물어봤지만 적어보면 이렇게 띡띡띡띡 해서 4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원자번호 연속, 나 그럼 9번 들어가면 되겠죠. 9에 해당되는 숫자 몇이냐면 여기 3 있습니다. 3. 그럼 A, B, C, D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이야. 그러면서 이들의 차이에 해당되는 것도 Y축에 있는 제가 초록색으로 쓴 숫자 있죠? 거기에 다 해당하는 숫자가 만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을 골라볼까요? B의 홀전자 수는 2개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B는 홀전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0개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번에 원자 반지를 묻고 있습니다. 2가 C보다 크니, 2가 뭐야? 2가 C보다 크니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아졌죠. 그래서 니은 틀렸네요. 그 다음 D급번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조그맣다. 누구 물어봤죠? A와 D를 물어봤으니까 번호 큰 게 더 작아. 그러면 D급번 정답이네. 답은 D급번 하나 맞아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랑 전자가 2개 혹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는 다른 의미예요. 2개가 꽉 채워진 것만 세야 될 때가 있고 하나만 채워줘도 카운트 해야 되는 상황이 2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지금은 그 중에서 2개 모두 채워진 것을 묻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 이렇게 그려가지고 특강 때도 자료에 넣어드렸었죠. 2주기랑 3주기에 대해서는 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툭 치면 그 숫자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같이 막 표를 열심히 채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럼 15번으로 올라갈게요.
이게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서 제가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아까 하나는 첫 번째 페이지 5번에서 봤었고 그 다음이 두 번째 이거예요.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입니다. 핵심은 항상 같아요. 뭐냐면 전하량은 보존된다. 시그마는 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전하량의 합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뭐 양이온이 있는데 내가 거기다 뭐 또 다른 양이온을 넣는 게 아닌 상황에서는 전하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산화수의 변화는 같아야 되죠. 증가한 거, 감소한 거 같아야 된다. 뭐 잃어버린 전자, 얻은 전자 같아야 된다. 자, 요거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읽어볼게요. A에 N 플러스 6N이 녹아 있었대요. 여기다가 금속 B랑 금속 C를 차례 넣었대요. 가와나에 들어있는 양이온에 대한 자료고요. M과 N은 3 이하의 자연수다. 자, 그러면 M과 N이 어디 있냐면 여기 전하에 있죠. M, N에 있습니다. 3 이하면 1, 2, 3 중에 하나를 차지한다는 거니까 사실 진짜 막 모르겠을 때는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시간이 좀 널널할 때.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뭐 핵심이 뭔지 아니까 그걸 파악해서 풀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정식을 세워서 푸셔도 되고요. 해설처럼. 평균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푸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둘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은 뭐 방정식을 세워도 되는 상황이었고 봅니다. 전하량이 지금 6n 곱하기 m이니까 뭐 m 거 다 빼고 갈게요. 어차피 다 n 있죠? 그러면 6 곱하기 m, 6m에 해당되는 전하, 양전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B를 넣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죠? 총 전하량은 아까처럼 6m이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C를 넣었죠? 마찬가지. 총 전하량은 6m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거 하나 해결했고요. 반응성을 묻진 않았지만 잠깐 반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B라고 하는 금속을 넣었는데 반응이 일어났어. 그쵸? 양이온의 종류가 얘로 변했어. 그러면 A의 N 플러스는 죄다 A라고 하는 금속으로 환원이 됐다는 얘기니까 B의 반응성이 A라고 하는 애보다 컸다는 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C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B의 N 플러스 일부는 B의 N 플러스 남아있고 일부는 B로 환원이 됐겠죠. C는 또 산화돼서 나왔대. 어쨌든 반응이 일어났죠. 아하, 반응성을 비교를 해보자면 C의 반응성이 B보다 크구나. 여기서 이것도 일단 하나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진짜 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6n에서 9n으로 양이온의 양이 늘어났어요. 언제 늘어날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전체 이온의 양 혹은 전체 양이온의 양 설명드릴 때 개념에서 이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요 개수, 양을 비교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가면 좋다고 했냐면 녹아있는 금속이 갖고 있는 전하값 혹은 산화수값, 얘가 넣어준 애가 녹아서 만들어내는 산화수보다 크면 이온수가 어떻게 되는 거고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녹아있는 것의 산화수가 넣어준 것의 산화수보다 작았을 때는 이온수가 감소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럼 봅니다. 지금 현재 6에서 9로 늘어났어요. 그 말인즉슨 일단은 녹아있던 것의 산화수에 해당하는 m이 넣어서 양이온이 된 m보다 어떤가? 큰 값을 갖는다란 이야기고, 아까 첫 번째 제가 노란색으로 쓴 것처럼 B라고 하는 금속을 넣었기 때문에 총 전하량은 6m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좀 간단해졌습니다. 결국에 6대 9라고 하는 것에 반대,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들이 갖고 있는 산화수 혹은 전하의 비율이 되는 것이겠죠. 자, 2대 어디 갔어? 개수가 2대 3이야. 그러면 여기 전하는 3대 2가 되어야지만 총 전하의 값이 일치하면서 이러한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3대 2가 되는데 자연수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대. 그럼 나 3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나 2 넣으면 되죠. 그리고 결국에 요 노란색으로 제가 쓰고 있는 총 전하, 양전하는 18이었던 거예요. C를 넣고 나서도 그 전하는 18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일단 이 관계를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번으로 가는 거죠. 나번. 여기 9개입니다. 9N개. 나번에서 이게 9개가 다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일부만 남아있고 일부는 B로 환원이 된 것이고요. C는 넣어준 게 전부 다 C의 플러스가 되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C라고 하는 금속으로 남은 건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12N이 되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할 수 있다? 평균을 구해서 할 수도 있고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평균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번 상황에서는 B에 2+짜리만 있죠. 그죠? 2+짜리만 모여서 전하 18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개. 그래서 전체 평균 전하량이 몇? 2죠. 2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평균이 2인데 보세요. 얘는 지금 현재 2짜리랑 1짜리가 같이 구성을 할 건데 2짜리랑 1짜리랑 합쳐서 12개죠. 그 12개로 전하 18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는 9개로 전하 18을 만들어 평균이 전하량이 2였죠. 근데 지금 더 많은 개수로 18을 만들 거야. 정확하게는 12개로. 그럼 평균 전하량 몇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12분의 18. 이게 몇이죠? 1.5죠. 그러면 2짜리랑 1짜리인데 평균이 1.5래. 그 얘네 개수가 몇 대 몇으로 있다는 거죠? 1대1로 있다는 거죠. 굳이 수직선 내분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1과 2의 딱 중간이 1.5니까. 그래서 얘가 6N개, 얘도 6N개구나. 평균을 활용해서 푸는 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아니면 해설지처럼 이건 뭐 간단한 식이니까 B의 2+짜리를 X개, 그러면은 C의 플러스짜리는 12-X, N은 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전하가 18이야. 그럼 2 곱하기 X, 2X 더하기 1 곱하기 12-X. 이게 18이 나오면 되지. 따라서 X는 6이지. 그렇게 해서 6 넣고 6 넣어서 풀어도 돼요. 둘 다 뭐 시간은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평균을 구해서 하는 것이 좀 더 간단할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번부터 해결하면 A에 M 플러스에 B를 넣으면 A에 M 플러스가 환원된다? 그죠? 얘는 환원돼서 A로 나온 거고 B가 대신 녹아 나온 것이니까 기억번은 정답이구나. 그다음 니은에 M 더하기 N은 4다. M은 3이었고 N은 2였죠. 더하면 5 나와야 되네요. 틀렸네. 나에서 얘네 B의 2 플러스랑 C의 플러스의 양은 같다. 6N으로 똑같아요. 정답 기억 디귿 2개 맞아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갈까요? 4가지 분자를 기준에 따라서 표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게요. 다중결합이 있니? BF3, NF3엔 다중결합 없음. FCN, C2, F2에 다중결합 있음이죠. 자, 왜요? 탄소가 4개 결합, 질소가 3개 결합, 플로린이 1개 결합해요. 그러면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탄소 중간에 낑기고 필요한 결합선만큼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여기 다중결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C2F2도 마찬가지예요. C2F2, C가 4개의 결합, 그 다음에 F가 하나의 결합하는 거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오로 가서 평면구조인가 BF3와 NF3가 될 텐데요. 붕소 주변으로 공유전자쌍만 있으면서 F 3개가 올 때는 정삼각형에 해당되는 평면삼각형. 여기 120도에 해당되는 각도를 갖게 되죠. 그다음에 평면구조 아닐 때는 중심에 뭐가 있어? 이렇게 비공유가 있는 거예요. 삼각 뿔의 형태가 되겠죠. 일단 각각 네모칸 기억, 니은, 디귿에 누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기억번 보기. 극성분자인가가 가로 적절하다. 극성분자요. 전기음성도 다르죠? F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N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쌍극자 오멘트를 그렸을 때 0이 안 나오니까 극성분자가 맞습니다. 근데 얘는 CC를 기준으로 완전 대칭이죠. 얘는 무극성분자, 쌍극자 오멘트의 합이 0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의 극성분자니? 라고 물어보면 맞는 설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기억에는 이중결합 없고 삼중결합 있습니다. 결합각은 디귿이 니은보다 크다. 아니죠. 얘는 120, 얘는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공유랑 공유보다 크기 때문에 더 작아지게 되죠.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 기억 하나 맞아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세 번째 페이지까지 끝이 났네요. 네, 네 번째 페이지 드디어 대망의 이제 17번부터 20번까지 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푸는 방법이 뭐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역시나 배웠던 개념을 좀 적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표는 25도씨에서
산성 또는 염기성 수용이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산성 또는 염기성. 중요한 말은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산성이 두 가지래요. 가나다 중에서. 그 다음에 pH가 가가다의 3배이다. pH가 가가다의 3배이다. 가의 pH는 다의 pH의 3배예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뭘 해야 되냐? 이 중에서 액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pH분의 pOH가 가랑 다의 숫자가 적혀져 있으니까 1과 15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번이랑 가번 중에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산성인 거지. 왜? 3개 중에 2가지가 산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산성이겠어요? pH가 7보다 작을 때 산성, pH가 7보다 클 땐 염기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 p 밑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게 실제 값이라고 친다면 7분의 7에서 1일 때가 중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가 산성을 뜻하는 것이고, 1보다 작을 때가 염기성을 뜻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비율이 1과 15야. 무려 15배나 크대. 그 말인 지금 답어는 정확하게 산성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려준 거예요. 일단 하나는 구했어요. 그럼 가번이랑 나번 중에 산성이 또 하나가 존재하겠죠. 저는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pOH의 절대값. 그럼 간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 간격은 언제 넓어지느냐. 산과 염기의 농도가 클수록 이 간격은 넓어져요. 왜냐하면 pH랑 pOH는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변하는 값이 아니죠. pH랑 pOH의 합이 14로 유지가 돼요. 25도씨에서. 그렇다면 pH가 변하면 pOH도 똑같은 양만큼이 반대로 변하는 거예요. 즉 동시에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농도가 클수록 변화량이 큰 거야. 차이가 큰 겁니다. 일단 우리 가번이랑 다번을 한번 살펴보면 이들의 차이가 지금 가가 다보다 얼만큼 크죠? 4만큼 크다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은 뭐냐? 항상 제가 동시에 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4를 절반으로 나눠서 결국 가가 다보다 농도가 몇 배 크다? 100배 큰 상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번을 산성이라고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가의 pH는 다의 pH의 3배만큼 크다라고 했었죠. pH는 작을수록 강한 산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은 H3O+의 농도가 크다라는 뜻이고, 그럼 결국에 지금 얘를 산성으로 해버리면 100배만큼 더 크다라고 하는 것에 모순이 생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가는 산성이 아니고 누구다? 염기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으며, 자, 이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염기성이야. 염기성에 해당되는 가의 농도가 산성에 해당되는 다의 농도의 100배야. 근데 이제 P 스케일로 가야 되겠죠? pH-pOH니까 아하, 가에 해당되는 pOH 값이 다에 해당되는 pH보다 몇이 작다? 이만큼 작은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요 가에 해당되는 pOH 값이 가에 해당되는 pOH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좀 미지수로 하나 도입을 해보도록 할 건데, 가의 pH를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색깔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 pH를 A라고 3A라고 하면 가가 얘 3배니까 얘 pH는 A가 되겠죠. 더해서 14니까 pOH 값은 14-3A가 될 테고 여기는 14-A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건드릴 건 누구냐면 얘가 염기성이라고 했으니까 요 pOH 값, 그다음 얘는 산성이라고 했으니까 요 A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가 다보다 농도가 100배 커요. 그렇다면 로그 값을 취하면 결국에 요 pOH는 요 pH보다 2가 작다란 뜻이니까 이러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14-3A는 A-2와 같아. 그럼 4A가 16이 되니까 따라서 A는 몇이 된다? 4가 나온다. 이렇게 한 줄로 해결을 해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A가 4니까 여기다 넣읍시다. 아, pH가 지금 12짜리였구나. A가 4니까 여기는 A가 4짜리였구나. pOH가 10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pOH가 2짜리였습니다.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Y도 알 수 있겠네. 결국 pH에서 pOH를 뺀 거니까 Y가 6이에요 라고 쓸 수 있고 여긴 2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10이에요. 정말로 내가 예측한 대로 얘는 염기성이 맞아요. pH가 7보다 크거든요. 혹은 pOH가 7보다 작거든요. 하나 남은 나번은 뭐야? 아까 산성이 2가지라면서요. 나 산성이에요. 그리고 pH-pOH, 제가 이거 나오면 반 쪼개가지고 7에서 빼고 더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산성이니까 결국에 얘가 지금 pH가 7 빼기 1에서 6인 것이고 pOH는 7 더하기 1에서 8짜리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해놓고 X값 실수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얘가 상대값으로 표현되어 있죠. 가번은 원래는 진짜 pH분의 pOH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12분의 2가 돼야 돼요. 즉 6분의 1로 실제값이 돼야 되는데 6배 불려서 1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나번에서는 8분의 6인데 6배 불려서 X가 돼야 되겠죠. 6분의 8이죠. pH가 밑에 있으니까. 6분의 8인데 6배 불려서 X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6분의 8에다가 6배 불린 8이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요거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번부터 풀이를 해보자면 나는 산성이다. 정답. 다음 니은번. X에서 Y를 빼면 2다. X가 8, Y는 6 빼면 2. 정답. 디귿번. 다에서의 H3O 플러스. 다번의 pH가 지금 몇이었습니까? 4. 그 다음에 가에서 OH-의 양. 나에서 가 맞나요? 가에서 OH-. pOH가 지금 현재 2였어요. 제가 왜 굳이 10의 거듭제곱으로 쓰지 않냐면 우리 이제 머릿속으로 할 수 있으니까. pH 4, pOH 2면은 결국에 요 아래에 있는 것이 농도가 100배 큰 것이죠. 그럼 요 비율로 쓰면 10의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몰수는 거기다 부피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다 가가 밑에 있죠. 100과 400이야. 100분의 400이면 여기다 4 곱해야 되겠지. 그럼 100분의 4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00분의 1이냐고 물어봤어요. 틀렸죠. 정답 기억 니은 2개 맞아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아까 뭐 3AA라고 둔 걸 가지고 가정을 해서 왜 가가 산성이 될 수 없는지를 통해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간격이 넓어지는 것이 산과 염기의 농도가 클수록 그렇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적용해서 풀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해봤어요. 그다음 18번. 이건 연계교재에 되게 비슷한 문제들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똑같이 지금 거의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신전과 몰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결과적으로 식 정리를 잘했으면 실수 없이 풀 수 있었을 거예요. 한번 풀어봅니다. 티도스 1기압입니다. 실린더 가와 나에 기체가 들어있대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해라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Y 원자수분의 X 원자수가 가데나가 10대 11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나와 있고요. 전체 원자수 비가 가데나가 17대 35다. 뭐 이런 말이 2가지 이걸 활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 뭡니까?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분자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VV 뭐 달고 갈 필요 없어요. 지금 가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몰수 1로 두면 비율 1로 두면 나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몰수 비가 2라는 거야. 아하, 분자수의 비가 몇 대 몇? 1대 2가 되는구나. 그쵸? 게다가 이거 조금 간단했던 게 뭐냐면 XAYC, XAYC가 둘 다 OW 똑같은 양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차이는 XBYC 똑같은 물질인데 얘는 7W, 얘는 21W야. 그럼 몰수로 생각해보자면 얘의 몰수보다 얘가 몇 배 커요? 3배 큰 거죠? 똑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비가 곧 몰수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설에 따라서 뭐 M과 N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썼다 지울게요. 이걸 M몰, 이걸 M몰이라고 하면 M 더하기 M몰.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분모로 써야지. 그 다음에 얘는 M 더하기 3M몰이 되겠죠? 이게 1분의 2면 돼. 2가 되면 돼. 그럼 구해보면 M은 어떻게 돼요? N과 같은 값을 가져요. 선생님 저 해볼래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보면 돼요. 그럼 M은 N과 같다. 같은 몰수로 출발시키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저는 이걸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잠깐 지어보고 얘를 1로 뒀을 때 얘가 3에 해당되는 비율을 갖는다면서요?
근데 전체가 1대2가 되도록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합쳐서 2, 그 다음에 얘도 1짜리 똑같으니까 합쳐서 4. 그러면 1대2의 비율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럼 이 스케일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XA, YC가 5W 있는데 얘가 1몰 있었어. 그럼 7W만큼 있는데 얘가 1몰 있었어. 그 다음에 얘는 1몰이고 얘는 이거 3몰에 해당되는 값이야. 이렇게 출발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이 조건을 활용하라라고 했으니까 적어보자면 가번에서 Y 원자수분의 X 원자수, Y 원자수,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죠. 1 곱하기 C, 그죠? 1 곱하기 C니까 이 C분의 X 원자수는 A 곱하기 1, B 곱하기 1, A 더하기 B입니다. 이거 대 얘는 뭐예요? C, 3C니까 4C분의 A 더하기 3B. X는 A 곱하기 1, 그 다음에 B 곱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0대 11이래요. 4C로 좀 통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C로 통분시키면 여기 2가 이렇게 곱해질 거고 좀 없앨게요. 지우고 지우고 여기서 식 하나 좀 살려둘 것은 A 더하기 B 대 A 더하기 3B가 5대 11이야. 이거 하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전체 원자수 비가 17대 35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 빨간색 스케일 따라 가보면 가번에서 전체 원자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2C가 되고요. 나번에서의 전체 원자수는 A 더하기 3B 더하기 4C가 돼요. 이게 17대 35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대 11인데 비례상수를 해가지고 5K 그 다음에 11K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A 더하기 3B 여기가 지금 11K인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가 5K가 되겠죠. 분수로 좀 고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1K 더하기 4C분의 11K 더하기 4C 그리고 5K 더하기 2C 이게 17분의 35면 된대요. 우리 많이 해봤죠? 자, 저는 요 4C, 4C를 똑같이 맞출 겁니다. 4로 만들고 여기 10K로 만들게요. 그럼 여기가 34가 되겠죠. 이 차이에 해당되는 거, 이 차이에 해당되는 거 K만큼 차이 나고 요거 1만큼 차이 나고 있죠? 따라서 K는 1이 나오게 되고요. C에 넣어보면 1 넣어봐. 11을 빼고 11을 빼게 되면 C값이 다시 K가 1이 되게 되면 24가 4C니까 C는 6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스케일 따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K가 1 나왔으니까 여기 5라고 쓰고 여기 11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여기 2B만큼 차이 나는 게 6이네. 그러면 B는 3이야. A는 비율로서 이 스케일대로 하면 2가 나오면 되겠지.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바는 B분의 A 곱하기 Y 원자량분의 X의 원자량이었습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지요. B분의 A는 일단 몇이냐? B분의 A, B분의 A. B분의 A는 3분의 2. 여기는 3분의 2가 되고요. 원자량은 같은 몰수를 비교했을 때 그 질량, 상대적인 질량값을 비교하면 되는 상황이었겠죠. X의 원자량 라지 X, 그 다음 Y는 라지 Y라고 두면 결국에 여기가 아까 2였고 여기가 6이었고 3이랑 6이었으니까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2X 더하기 6Y 분의 그 다음에 3X 더하기 6Y가 같은 1몰로 기준 삼기로 했었으니까 5분의 7입니다.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는 12Y야. 아까 문제에서는 Y의 원자량분의 X의 원자량이라고 했으니까 Y분의 X 여기다 12를 곱해주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 곱하기 4에서 8, 5번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원자수를 계산하는 방법, 분자수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하는 거 이거 알고 식 정리하는 것만 잘 실수 없이 했다면 맞출 수 있는 그런 화학신장과 몰 단원의 문항이었습니다. 19, 20 두 개 남았어요. 양적 관계죠? 중화 반응 양적 관계랑 화학 반응 양적 관계 문항입니다.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 모형 나왔으면요. 부피의 비를 좀 간단한 숫자로 바꿔가지고 실제 이온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됐었어요.
A 몰롱도짜리 HCl. 몰롱도가 안 주어졌네. 얘는 A짜리고 얘는 B짜리고 그 다음에 얘는 스몰 C짜리 몰롱도를 가지고 있대요. 모두 다 이온화합니다.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것은 A분의 B 더하기 C 더하기네 여기는 곱하기 X분의 Y. 여긴 비율이네요. 이걸 구해보래요. 자, 그럼 이제 구경꾼 이온이 항상 그 문제의 키를 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Na 플러스, 그 다음에 Xa 플러스, Cl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봐주시면 가번은 1가산과 1가 염기의 반응이나 다름없어요. 그 다음에 그 양이온수 모형인데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세모랑 동그라미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번도 볼게요. 나번도 어쨌든 누구는 있어야 되냐? Na 플러스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X에 2 플러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가번이랑 나번에서 공통으로 그려져 있는 게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가 누구예요? 공통으로 지금 쓰여진 Na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얘가 Na 플러스구나. 그럼 가번에서 유일하게 또 존재할 수 있는 건 얘는 안 썼으니까 아하, 이 세모가 H 플러스구나. 그럼 가의 액성은 산성이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나번에서 네모는 누구냐? XA 플러스겠죠. 종류를 다 알아냈어요. 얘가 Na 플러스고. 적어놓읍시다. 혹시나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XA 플러스, 그 다음 세모는 Na 플러스. 동그라미는 세모가 Na 플러스가 아니고 세모는 H 플러스. 동그라미가 Na 플러스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는 얘가 산성인 거 알았고 1가니까 이거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H 플러스가 남았죠. 산성이죠. 전체 이온은 항상 양이온 반, 음이온 반이야. 어디서? 1가에서. 그럼 제일 많이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는 가에서 Cl-가 될 것이고요. 전체 이온수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단위 부피당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가번이랑 나번에 대한 전체 부피는 알 수 있으니 얘네부터 해결을 보고 갈게요. 전체 부피 40, 전체 부피 80입니다. 그러면 부피비가 1대 2죠. 가장 간단한 숫자로 40이랑 80이니까 더하면 분수가 나올 수 있으니 그냥 여기까지만 지워볼게요. 4랑 8이다. 그러면 내가 결국에 요 3개로 표현이 되어 있는 H 플러스, 3개로 표현이 되어 있는 Na 플러스의 실제 개수로 따져보면 3개 곱하기 부피, 실제 40인데 저 0 빼고 갈게요. 그럼 결국 Na 플러스 몇 개? 12개. 그러면 이온화되기 전도 12, NA도 12, OH도 12이니까 여기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체 개수의 절반을 Cl-가 차지하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에 6 곱하기 4에 해당되는 24, 그게 누구의 개수와 같으면 돼요? Cl-의 개수 겸 이온화되기 전 HCl 덩어리의 수와 같으면 되는 것이죠. 여기가 24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긴 2배니까 48이 되겠죠. 여긴 30에 12이면 40에는 16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번에서는 Na 플러스랑 XA 플러스의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가 어쨌든 똑같아. 둘둘로 같은 개수만큼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Na 플러스의 개수가 곧 XA 플러스 혹은 XOH2의 이온화되기 전에 몰수와 같으면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16을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구해낼 수 있는 것은 A랑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의 몰농도의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피로 환산할게요. 10에 24죠. 그럼 얘는 10에 몇이야? 4개. 그 다음 얘는 10에 8. 24대 4대 8. A 대 B 대 C는 따라서 6대 1대 2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몰농도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답원에서 이제 개수가 표현이 되어 있고 답원 상황의 혼합기체의 전체 부피는 혼합 용액의 전체 부피는 어차피 이거 합한 거 다 더한 걸 곱할 거니까 그냥 답원 단독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 얘가 3개야. XA 플러스 3개. 그런 거 3개를 여기다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몇 개? 2개 쓰여져 있죠? 그 다음에 걔는 알짜니가 잠깐 놔두고 Na 플러스는 1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빨강색으로 뭘 구해놨냐면 이들의 몰농도의 비를 구해놨어요. 이렇게 가로를 쳐봅시다. 색깔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초록색으로 얘기하고 여기 6대 1대 2를 빨강색으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 V는 지우고 가자고요. V 지워 이렇게 가자. 그리고 답원이 지금 현재 H 플러스가 남았습니다. 산성이죠?
이온수 분석을 해보면 이들의 양이온의 개수, H 플러스의 개수, Na 플러스의 개수는 누구랑 같으면 돼요? Cl 마이너스의 개수와 같으면 돼요. 여기 3개였죠. 그러면 6 더하기 여기 하나였죠? 1 더하기 2니까 여가 9가 될 것이며 아하, 결국에 지금 현재 여기에는 9개. 제가 초록색으로 쓰기로 했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3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구나. 자, 1에 3인데 실제 제가 농도의 B는 2로 구해놓은 것이죠. 그죠? 그러면 각각을 다 1.5배에 해당되는 값으로 고쳐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가 들어있으면서 1.5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y에는 3분의 2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얘 3배니까 여기는 9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x값에는 1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다 구했으니까 위에다가 직접 넣어보자면 a가 해당되는 비율이 6이었어요. 그럼 6분의 그다음에 b 더하기 c는 3 곱하기 x분의 y 3분의 2 해서 정답은 3분의 1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있었어요. 뭐 답원을 어떤 방법으로 풀었든지 간에 정답은 똑같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20번인데 기존 기출이랑 거의 똑같이 나왔어서 여러분들이 스케일만 잘 잡고 갔다면 실수를 안 하셨을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 해냈을 확률이 높겠죠. 자, 읽어보면 A와 B가 반응해서 C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에서 A가 모두 반응했대요. 그럼 한계 반응물 알려준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해야 되는 거 한계 반응물 누구니 정하고 그 다음에 변화량은 반응한 양과 생성된 양에 비례해 이거죠. 자, 개수가 2개나 나왔습니다. 1과 2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번에서 30과 32가 있을 때도 A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면 가번에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15대 16일 때도 얘가 다 반응했으면 15대 24 얘도 다 반응했겠죠. 이게 한이야. 정확하게 2배만큼 더 반응했어. 그러면 변화량도 2배, 반응한 양도 2배, 생성된 C의 양도 2배가 되겠지. 나가 가의 2배가 되겠지. 그리고 밀도입니다. 기체의 밀도, 부피분의 질량. 질량은 보존되죠. 찍 지우면 결국 A 밀도를 뒤집으면 이들의 부피비,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이들의 몰수비가 될 겁니다. 이들의 몰수비는 5분의 4, 반응 전과 반응 후 4분의 3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초록색으로 쓴 것은 이들의 부피비 및 분자수 비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기준을 좀 이걸로 잡아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나가 가보다 2배만큼 더 반응했으면 변화량도 2배가 더 커야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전과 후에 1만큼 어떻게 된 거죠? 감소한 거죠. 분자 수가 몰수가 1만큼 감소했어. 그러면 여기선 2배만큼 더 반응해야 되니까 2만큼 감소해야지. 그럼 얘를 어떻게 고칠 거예요? 8분의 6으로 고쳐야 되겠죠. 뭐 활용했습니까? 이거 활용한 거예요. 저는 기준을 얘로 잡은 것이고 결국에 반응 전에 전체 기체의 몰수를 제가 5로 잡겠다는 뜻이고 반응 후에 4가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번 반응했을 때 1만큼 감소하려면 이 스케일대로 가면 요거 2개 더한 것이 요거보다 1만큼 더 크면 되겠죠? A에다가 2를 넣으면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적어보면 더해서 5, 여기는 더해서 8이 돼야 돼요. 저 A에 해당되는 몰수를 M이라고 해보고 얘는 2배니까 2M이겠죠. 8W를 N이라고 한다면 얘는 3N이 될 테고 얘는 4N이 될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이 기준을 5로 잡았기 때문에 M 더하기 3N은 5. 그 다음에 M 더하기 2N은 반으로 줄일게요. 4가 될 겁니다. 따라서 M은 2, N은 1 이렇게 출발시킬 거예요. 제가 지금 구하고 있는 스케일대로 여기를 2로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3이 되겠죠. 그랬을 때 반응한 값도 2배만큼 더 반응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2몰 다 반응해서 없어질게요. 그럼 3몰 중에 1에 해당하는 거 없어질 거니까 얘 얼만큼? 8W만큼 반응에 참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A15W랑 B8W가 반응하면 C 얼만큼 생겨? 23W만큼 생겨. 그런데 그 23W에 해당되는 몰수가 2대 1대 2니까 2몰에 해당되는 값이야. 자, 우리한테 묻고 있는 바는 A에다가 B의 분자량 곱하기 C의 분자량
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A는 일단 2 나왔고 분자량이라는 건 같은 몰수당 비율을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상대적 질량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B가 지금 8W에 해당되는 것이 1몰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럼 똑같이 2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꾸면 16이 되겠죠. 그럼 B 값에 16 넣고 여기다 23 내면 돼서 정답은 8분의 23. 답이 2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20번 문제였고요. 뭐 늘 나왔던 형태여가지고 부연 설명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20개의 문제를 다 풀이를 해봤는데요. 각 단원별로 나올 법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간중간 표현들이 좀 바뀌어서 나온 부분도 있었어서 긴장된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양적관계 문항이 평소보다 수능이라든지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난도를 좀 하향 조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조절을 잘했다면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해설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해설을 통해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시간 꼭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